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평균장입니다. 지금 현재 장 보시면은 37에서 38K 이 매물대에서 계속된 지지를 보여주고 있죠. 뭐 짧게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약간은 길게 나오거나 이 차이인데 어쨌거나 이 가격대는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비트코인이 이런 반등량을 보이면서 이더리움조차 반등을 하고 알트장에 조금 좋은 기운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장에 지금 개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반등량이 사실 뭐 설거지를 시키는 장이다 이런 설명을 들어왔던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마음이 없고요. 또 오늘 주제 자체도 그렇게 뭐 좋은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느 것을 주의하셔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의 달러 차트, 과거를 보기 위해서 달러 차트에 월봉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이 차트에서 제가 주로 보지 않는 것이 뭐였냐, 저의 경우에는 매물대를 주로 관찰하고 이 가격을 뚫느냐, 상승의 경우에는 이 저항을 뚫느냐, 아니면 하락의 경우에는 이 매물대를 어떻게 뚫어내느냐, 이런 것을 주요하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이동평균선을 주로 설명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수준에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차트의 민감도가 좀 높게 따라오는 놈이 있죠. 이거는 선행성을 가지면서 수치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동평균선이 늦게 후행성으로 따라오면서 민감도가 약간 낮은 종목은 수치가 높고 후행성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선행성과 후행성에서 선행성이 후행성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이것과 반대로 이 모습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데드크로스. 여기는 골든크로스. 골든크로스 이후에 상승이 나왔고 데드크로스 이후에 하락이 나온다.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시청자분들이 모두 하나 빠짐없이 이거는 하락 지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 부분을 쉽게 설명을 했을 때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좀 더 깊게 들어가자면은 월봉이냐 주봉이냐 뭐 일봉이냐 4시간 봉이냐 이 시간이 얼마나 기냐에 따라서 그 신뢰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월봉이니까 당연히 주봉, 일봉, 뭐 4시간 봉보다는 좀 신뢰성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신뢰성이 높다는 거는 기간을 길게 봤을 때는 이 지표가 먹어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좀 한번 반등이 나와야 되고 데드크로스를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캔들 자체가 여기서 마감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는 올려줘야지 대대를 면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표를 왜 보여줬냐? 과거와 비교를 했을 때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상승이 시작된 이 폭등장 안에서 그 이후에 장이 무너지는 데에 있어서는 월봉상 데드크로스가 나왔을 때 1개월 내에 또 과거에는 2개월 내에 이렇게 저가를 드러낼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차트를 보았을 때 여기서는 2개월 내에 여기서는 1개월 내죠. 그러면은 과거 차트를 좀 기반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1, 2개월 내에 저가 한번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무너진다, 조심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여기서 주을 생각이 있다면은 1에서 2개월 내에는 여러분들이 이 과정 중에 어느 구간에서라도 현금을 조금 확보하는 그런 전략을 취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장 안에서는 1에서 2개월이기 때문에 기간이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안에는 이런 반등장이 존재하니까 뭐 약간은 좀 내가 알트코인들을 많이 구매한다든지 아니면 현금을 소모한다든지 그런 매매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 전략에 있어서는 무너지기 직전에는 다 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게 자신이 없으시면은 이 저가를 기다리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략을 취할 때 무조건 보셔야 되는 것은 이더리움 차트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알트코인을 대표하는 지표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고 하방의 경우에는 이 추세선, 저가를 이어주시면은 추세선이 생겨나게 되고요. 이 추세선을 가속시키는 부분은 여러분들 안 그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방으로 갔을 때 이 가격을 걷는다는 것은 대단히도 그냥 설거지만 시키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요. 다만 장이 회복세를 나타낸다. 즉 말했던 1, 2개월 안에 만약에 짧은 매매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진다면은 전고를 넘기면서 이 가속 추세선까지 회복을 할 것입니다. 그럼 단기적인 매매를 할 때는 여기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결론이고요. 그리고 저같이 안정적인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더리움을 확보를 하고 이 상승분에 대해서 이더리움으로만 처리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익화를 이더리움으로만 하셔도 돼요. 뭐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저는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에 대해서 사실 과거의 금리 인상 시기를 좀 빗대어서 금리 인상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상승장 안에서 금리 인상이 실행이 됐냐 안 됐냐를 떠나서 비트코인의 그 폭등장이 진행됐던 것은 금리 인상 시기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경험했던 장은 금리 인상 시기에 폭등이 했던 게 아니라 폭등을 끝내고 나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시기라는 것을 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으로 예를 든 게 아니라 나스닥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 금리 인상 시작과 두 번째 금리 인상 시작 정말 간단합니다. 15년도 말과 16년도 말을 보시면 돼요. 15년도 말에 어떻냐? 하락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말씀을 드렸을 때 금리 인상이 시작하기 전에 첫 금리 인상은 아무래도 조금은 걱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하지만 과거 차트를 봤을 때는 그 이후에 큰 조정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차트와 많이 다르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할 때 돌아갔던 장과 그 직전에 돌아갔던 장은 아마 다를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5년도 말과 그리고 16년도 말. 자, 여기서 16년도 말. 이때 두 개를 제외하고 이유도 없이 하락을 했는데 라고 느낄 수 있는 장은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코로나 빔으로 존재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구간이 이 구간이고요. 근데 이게 왜 하락을 했냐?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금리 인상을 조금씩 했잖아요. 그래서 15년도 말에 한 번 하고 16년도 말에 한 번 했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좀 약간 긴축적으로 진행됐던 장이 어디 있냐? 지금 아까 표시드린 이 구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거와 동시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악재일 수도 있는데 금리 인상과 동시에 양적 긴축, 사실 이 부분을 진행을 했던 게 제가 동그라미를 펴드린 구간 이후에 진행이 됐던 장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크게 보면은 상승분은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점점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금리와 이제 QT에 대한 내용이 진행됐던 장이 여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은 이 두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은 컨센서스대로 0.5%를 보고 있고요. 이 양적 긴축에 대한 내용도 이전에 발표를 했을 때는 금리 인상을 하면서 QT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 가정문이긴 하지만 그 성명서라든지 과거 내용 성명서가 되겠죠. 그리고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을 던져주게 된다면은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 게 어제도 좀 약간 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악플이 달렸어요. 제가 여러분들 마음 모를 것 같지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내용을 말할 때는 되게 욕을 많이 먹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정확히 아시는 게 좋습니다. 과거의 사례와 지금의 사례는 같을 게 없습니다. 과거 어땠나요? 08년도 서브프라임이 터지고 난 이후에 이 연도수만 보더라도 최소 5년 이후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 시기가 2분의 1보다도 더 짧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르고요. 아까 설명드린 이 QT에 대해서도 이 08년도에는 사실 돈을 그렇게 많이 풀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치적으로만 봤을 때, 금액적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푼 돈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이때는 푼다고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돌아간 돈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저는 지금 장이 대단히도 좀 약간 걱정을 해야 되는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내일자 오늘 새벽 3시 반쯤에 금리 인상 발표를 할 것이고 컨센서스대로 갈 것 같고요. 또 양적 긴축에 대한 내용이 좀 중요하게 좀 지켜봐야 될 수치에 해당할 겁니다. 그리고 파월의 입에서 그 단어 하나하나 자체가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도 매우 중요하고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장이 지금 현재 노출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봤을 때 비트코인 패턴과 생각을 해본다면은 조금은 진짜 긴장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 면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반등 나오는 놈들 매매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두 달 안에 그 포지션을 정리할 수 없다면 또 만약에 내려갈 때 정말 손절을 할 각오가 없다면은 그 비중은 사실 그냥 현금이나 이더리움으로 등으로 들고 있는 게 낫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과거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비트코인의 하나의 패턴인데 한번 이 불장에서 고점을 넘겨준 비트코인은 절대 그 고점 아래로 가격이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 3배쯤에서 방어가 되고 그 다음 불장이 시작이 됐고요. 지금 패턴으로 본다면은 사실 2만 달러 위에서 보는 것이 패턴적으로는 좀 정석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위에서 방어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면에 있어서 이 지역에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사람이 없었다면은 저는 최대한 보수적인 가격을 설정을 해서 비트코인을 봤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 저가에 매수하려는 세력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은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지 않지만 그 주요 세력에서는 루나 회사가 있고 이런 세력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차트가 만약에 진짜 저가 매수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면은 이런 식으로만 진행이 됐을 겁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개입을 했잖아요. 그럼 이 구간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점점점점을 그어드려서 다시 그어드릴게요. 그러면 기준 수치보다는 좀 더 높게 형성이 돼서 이 바닥 구간도 사실 이 구간이 여기서 형성이 됐다면은 좀 더 내려앉아서 좀 더 높은 구간에 형성이 될 수밖에 없고 많이 매도를 안 했기 때문에 고점 또한 만약에 정말 다 털리고 올라갔다면 이 구간에 가격이 형성이 됐겠지만 좀 더 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즉 변동성이 높아지고 증시와 조금 유사하게 따라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이 저가에 만약에 죽는다면은 100% 구간은 아마 나올 것 같다. 단기간에는 그런 구간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구간 이후에는 터는 구간이 있더라도 또 저가에 죽는다면은 물정 한번 다시 나올 수 있다. 이거보다는 조금 줄어들겠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정말 빠르면 1개월에 가까워질 거고 정말 늦더라도 2개월 안에 결론이 나올 거고요. 그 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매매를 장기적으로 할 것인가 단기적으로 할 것인가를 보시고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말 단기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장 안에 내가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내가 앞으로 이 구간 말고도 이러한 구간, 여기 구간 있죠. 이 구간을 노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설정을 해주시는 것이 이번 장의 어떻게 보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간으로부터 8시간 뒤면은 앞으로 금리 인상이 얼마나 될지, 그러니까 금리 인상 그때 얼마나 올릴지, 그리고 성명서의 양적 긴축에 대한 내용, 또 기자회견에서는 아마 안 할 것 같기는 한데 기자회견도 조금은 좀 걱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파월에 비해서 어떤 단어들이 쓰이고 어떤 식으로 매파적인지 비둘기적으로 표현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증시가 이게 선반영이었냐 아니면은 다시 또 하락 소재가 공개가 되면서 후 반영으로 또 하락이 존재하냐 그런 것들이 공개가 되겠죠.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 뭐 몇 시간 앞으로 몇 시간 안 남은 FOMC 내용을 걱정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시기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이 패턴상 비트코인의 월봉 패턴상 제가 봤었던 이 패턴이 겹친다라는 것이 저는 오늘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걸 극복하려면 좀 더 올려줘야 되겠지만 지금 수준에서는 많은 기대는 하고 있지 않고요.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뭐 희망을 주는 사람이 아닌 거는 잘 알아요. 그냥 감정을 빼놓고 말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저에게도 그거를 좀 이끌어 나간다는 게 제 위치에서도 조금은 버겁네요. 여러분들 제가 오랜만에 이런 말들 드리는 것 같아요. 정말 이번 장에서 어느 구간에서 물렸던지 간에 제가 충고드리고 싶은 말은 정말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여러분들 뭐 이때 물렸든 아니면은 뭐 이때 물렸든 이런 구간에서 물렸든지 간에 여러분들 기준에서 무너지게 된다면은 그냥 올매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장기적으로 좀 매집할 생각을 해주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진짜 정말 쉽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이 반복드린 말이긴 하지만 그냥 이더리움 하나로 안정적으로 매매하는 게 이번 장에서는 옳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내일 공휴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